네, 반갑습니다. 네,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이영상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청년분들을 위한 이런 플러스 포럼이 있다라는 자체가 되게 청년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뭐 아젠다, 그다음에 좋은 아젠다를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조금 긴 시간 때문에 조금 청년분들한테는 좀 여기 보시면 청년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돌아오고 계셔서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강연자의 또 좋은 기회는 앞에 분들의 좋은 강연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앞에 계신 연사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DT 아카데미라는 조직에서 뭐 신입사원 채용, 그 다음에 교육 쪽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원론적인 고민들,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연을 의뢰해 주셨을 때 솔직히 청년분들한테 또 하나의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솔직히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취업에 대한 여러 스펙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ESG라는 개념을 또 투영해서 어느 만큼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한테 되게 하나의 또 큰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청년분들이 뭐 취업이라는 당면한 과제에서 이 ESG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사 소개는 짧게 진행을 하고,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CJ 그룹의 ITO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외 ITO 비즈니스, AI 솔루션과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청년분들이 이제 뭐 이런 ESG 관련된 회사를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는 건 이런 사회적 가치 증대라는 이런 워크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CJ 그룹에서 이제 여러 인사나 교육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를 제일 처음에 접한 게 한 15년도인 것 같아요. 저희 그룹에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서 15년도에 그거를 접하게 됐고, 17년 정도에 또 대한통운에서는 이제 글로벌 블록 D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뭐 ESG 레포트라고도 하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가 있어야지만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비즈니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이제 국내 저희 산업 비즈니스를 봤을 때는 지금 내년도 경제 이런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이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ESG라는 부분은 되게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기업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의 변화들이 같이 병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7년도부터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럼 ESG 인재나 ESG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지만 뭐 CSR, CSV, ESG,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개념의 개념인가, 그럼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체들도 보면 이게 뭐 데이터 검색 결과를 좀 활용했는데 2020년부터 ESG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도,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심도가 합산된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CSR, CSV, ESG. 하지만 한국도 이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학생들 교육에서 ESG라는 부분들이 다뤄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나 이런 데서는 봤을 때는 ESG라는 개념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뭐 ESG 팀이나 저희도 이런 걸 발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ESG에 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ESG 조직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2020년도부터 좀 급증하면서 지금 유지화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룹도 이런 ESG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저희 그룹은 이제 미래 성장 방향을 CPWS라고 뭐 약자인데, 컬처, 뭐 잘 아시지만 CJ 그룹은 뭐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이기 때문에 컬처, 그다음에 플랫폼, 뭐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어떻게 보면 팬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 웰리스, 건강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S가 마지막 서스테이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체 내에서 한번 또 해석을 하면, 환경 부분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순환 경제 실천,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과 콘텐츠 서비스 개발. 어떻게 보면 ESG에 대한 부분은 청년분들한테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녹아내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과 기업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스텝 부서다 보니까 인권 존중 및 보호,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뭐 거버넌스 이제 투명 경영 강화와 준법 윤리 경영 확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어서 학생분들한테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거기 안에서 내가 필요한 나의 직무에서 ESG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고 투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영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그 직무에서 ESG를 어떻게 활용해서 활용 능력을 높일 건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ESG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으실까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뭐 그룹 중에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ESG 경영 사례가 되게 각 회사별로 많고, 뭐 대한통운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대한통운은 뭐 실버 택배를 활용해서 사회적 어떻게 소외계층과 하나의 밸류 체인을 하나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 당연히 제조업 회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생산했을 때 어떤 뭐 저희가 뭐 밀가루를 생산했을 때 이런 소맥피, 그 다음에 뭐 두부를 생산했을 때 콩비지, 그 다음 햇반이라고 잘 아시는 햇반 용기를 했을 때 이런 스크랩 용기들이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그런 잔여물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이런 짜투리 플라스틱을 통해서 다시 햇반을 만들 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ESG를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생산 공무직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 관심을 가질까, 이런 작은 관심으로 접근을 해야지, 학생들한테 너무 ESG라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경영, 그러니까 뭐 거버닝과 어떻게 보면 큰 개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제일 처음부터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DT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고민되는 게,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어떻게 보면 스태핑이 필요하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부터 거리감을 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구를 위한 뭐 당신의 용기를 어떻게 보면 모아서 버려진 햇반 용기를 다시 활용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사내 임직원 캠페인을,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 캠페인으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들이, 그러니까 많은 연사분들이 되게 좋으신 얘기와 각 그 이해관계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인사 직무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ES 직무가 1단계로서 그 전담 부서 레포팅, 그런 활동 모니터링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현업 분들에 대한 리스킬링 교육도, 업스킬링 교육도 있고, 직무에 대한 전환되는 리스킬링 교육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창직의 개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케팅, 요즘 뭐 마케팅이 ESG 마케팅을 하는 부분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1단계에 어떻게 보면 저변 확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별로 봤을 때 어떻게 창직으로 넘어갈까.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조금은 ESG와 관련된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소셜일 수도 있고 그런 직무 단위로 내려가야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칭을 해보시면 뭐 지금 뭐 채용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ESG 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1단계의 직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 쪽에서 레포팅을 하는, 관리하고 전략을 짜는. 근데 학생들한테는 바로 지금 유입되기 어려운 직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도 신입사원을 ESG 쪽을 채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좀 채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서 그럼 학생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뭐 착한 기업, 그러니까 CSR에 대한 경험을
ESG에다 투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굿컴퍼니가 그레이트 컴퍼니로 가기 위한 단계에서 기업체로서의 역할, 그 직무에서의 역할로 한번 여기 계신 전문가나 저희 기업들이 많이 제대로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저희 담당 좀 더 미리 고민하셨던 전문가분들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디트다 보니까 필수 역량으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례로 보면 저희 뭐 제일제당이라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곡물을 되게 많이 사세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뭐 데이터와 사람의 감으로 했다라 그러면 이제는 위성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곡물 정황을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환경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더 측정이 더 가능하다 보니까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또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생분들한테는 뭐 ESG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잠재 역량이라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잠재 역량, 그다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좀 필수 역량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어렵게 얘기를 드리면 또 어려워하시고, 전 모든 사람들이 저는 IT 프로그래머를 하다가 이렇게 직무를 전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IT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예전 분들은 이제 자동화에 대한 위기, 뭔가 직무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위기감도 분명히 그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창직의 개념으로서 그분들도 좀 트랜스포메이션을 돼야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에코시스템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ESG 직무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경영 직군 말고 조금 더 그 모든 직군에서 고민하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직무에서 한번 고민을 하면 거기서 직무 개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좀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뭐 청년 지원 이런 ESG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채용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어렵습니다. 지역에 대한 불균형, 취업에 대한 불균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학생분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해볼까라는 그다음에 고민,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 15년, 16년 정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뭔가 사회적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고용노동부와 이런 수도권 외,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채용과 취업이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원에 대한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청년 친화형 리모트 인턴십, 그러니까 인턴십을 리모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 500명 정도 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디지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화 교육들은 되게 많지만 그 저변에 어떻게 보면 문과생들이 이과로 넘어간다든지 뭔가 어떻게 보면 큰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보편화된 교육들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 부서에도 지금 한 인턴이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인턴분들이 그 시기에 와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분들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트 인턴십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PBA라든지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되고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턴분들의 좀 이런 메시지를 보면 본인들이 한 6개월 뭐 어느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것보다 10주라는 기간이 더 알찼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일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좀 보람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역 청년에 좀 집중을 해서 부산, 광주,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또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에 좀 중첩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는 에코시스템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업부터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런 ESG도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빡빡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청년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바탕으로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